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다 힘들지만 어떻게 커피를 그래서 구매해야 되고 어떤 걸 무슨 브랜드를 사야 되냐는 굉장히 간단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 앞으로 몇 가지 영상들을 가지고 어떻게 가정용 홈카페 세팅을 가지고 정말 좋은 커피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커피 기구들을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새로 시작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여태까지 홈카페를 하셨지만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요. 계속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있을 영상들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추출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되게 기초가 되는 것들을 먼저 준비하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다음번 영상을 올렸을 때 여러분들도 준비가 되어서 저하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용 홈카페이지만 욕심이 있어서 내가 진짜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은 저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저울일 필요는 없는데 꼭 있어야 하는 것은 0.1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0.1g으로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저울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상을 점점 찍으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율이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TDS가 올라간다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이론적인 내용들은 다른 채널에서 더 잘 다루고 있으니까 그 전문가 분들한테 더 열심히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TDS, 높은 고효율의 TDS가 나오려면 고농도의 커피를 제대로 추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냥 제가 하고 있는 루틴들을 그대로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 저울이 있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라인더가 필요합니다. 그라인드가 벌써 분쇄가 된 커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집에서 그라인더 자체가 비싸기도 하니까 이거를 안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라인더 중에서도 맷돌 형태의 그라인더를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그냥 커피 맛 상관없이 그냥 집에서 커피 마시는 게 목표다 이러신 분들은 이 영상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커피의 맛을 집에서 정말 끌어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필요한 것이 저울 그리고 그라인더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제가 커피 기구도 설명 안 하고 이게 기본이라 그러는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커피 기구는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핸드드립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프렌치 프레스도 그래도 상관이 없고요. 에어로프레스 이런 거나 그런 거 다 모든 어떤 커피 머신을 사용하시든지 어떤 추출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상관없이 이 저울과 그라인더는 좋은 커피를 내리는데 필수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해놓고 뭐가 더 중요하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커피 빈과 물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커피 자체가 이전 영상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커피 자체가 커피 빈에서 나온 커피 추출된 성분과 그리고 물이 융합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커피와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물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벌써 수돗물에서 나온 것을 필터로 사용하실 거고 그 필터 종류에 따라서 물의 맛이 달라질 것이고 만약에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겠다 해서 가장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게 슈퍼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파는 물 정도겠죠.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을 텐데 물의 ppm을 보고 사신다고 하더라도 원치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들은 물도 레시피가 따로 있어서 관리를 하거든요. 우린 그 정도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저도 그런 걸 도전하고 싶긴 하지만 저는 그냥 브리타를 사용합니다. 왜냐면 너무 잘 정수된 물도 커피에 있는 성분들을 잘 끌어내리질 못하기 때문에 커피가 좋은 커피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브리타 정도로 정수가 되면 저의 생각엔 괜찮은 것 같아요. 미네랄도 충분히 많이 남아있고 그렇다고 해서 성분들을 다 많이 없애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 더러운 물이 아니고 그냥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기 때문에 맛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탄소 성분이 물 맛을 좋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브리타가 한국에서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면 석회를 걸러내질 못해서 해외에 계신 분들, 석회가 많은 곳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브리타가 그렇게 좋은 솔루션은 아닌데 국내에서는 석회가 적기 때문에 브리타가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수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브리타로 사용하시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브리터 절대 광고 아니고요. 그리고 커피 빈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 커피 빈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커피 빈이 정말 중요해요.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커피 빈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 빈을 고르실 때 가장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마트에서 커피 빈 사지 마세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막 뒤로 자빠지시려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진정하시고, 왜 그런지 설명을 지금부터 천천히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용되실 분들은 집에서 커피를 정말 맛있게 추출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커피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커피가 생산될 때부터 그리고 우리 컵에 담길 때까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후에 갑자기 이런 이상한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잠깐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참고 잠깐만 들어주세요. 커피를 맨 처음에 수확을 하겠죠. 원산지가 뭐 아프리카도 될 수도 있고 중남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 아니 뭐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제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중남미 지역이에요. 그것도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선호도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제가 왜 중남미를 좋아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커피를 수확할 때부터 차이가 납니다. 커피가 수확하는 철이 돼서 이제 수확을 하기 시작하겠죠. 이제 그거를 막 따다 보면 뭐 귤을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감귤을 딴다고 생각한다고 하실 때 귤은 우리가 많이 보는 거고 요즘에도 많이 보는 거니까 귤을 따는 수확철이 됐을 때 어떤 애는 잘 익은 애가 있을 거고 어떤 애는 덜 익은 애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아무런 그 기준 없이 그냥 무조건 나무에 있는 걸 다 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애는 귤이 맛이 없을 거고 어떤 애는 귤이 잘 익어서 맛있을 거죠. 똑같은 농장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맨 처음에 수확할 때부터 과정이 핸드피킹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잘 익은 것만 뽑는 애들이 있어요. 수확을 할 때.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기계로 다 흩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부터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농장이라고 하더라도 커피 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뭘 골라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시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핸드피킹을 했다고 하더라도 커피가 맨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콩 모양이 아니거든요. 체리 모양이에요. 이게 저는 안 먹어봤지만 커피 체리 자체가 커피 과육이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진짜 맛있대요. 근데 그 체리 과육을 뜯어내는 벗겨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또 말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걸 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걸 수입해서 오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 로스팅을 하는 과정이 해외에서 로스팅하는 걸 수입해 오든 아니면 국내에서 로스팅을 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너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중남미 지역을 선호하는 이유는 중남미 지역에는 물로 씻어내는 중간 과정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아프리카에서는 물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로 많이 씻어내지를 않아요. 근데 물로 하는 게 뭐가 좋냐? 그러니까 물로 하는 그 워터 프로세스라고 하는 습식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 작업이 가장 맛을 일정하게 낸다고 합니다. 태양 열의 양이 항상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워터 프로세스가 가장 일정하게 커피의 맛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저는 커피의 맛이 일정한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남미 지역에서 워터 프로세스로 된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편화돼서 되게 마시고 있는 아라비카 커피에서 등급을 따질 때 보면 중남미에서는 보통 고도 몇 미터에서 했느냐가 그 커피의 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등급과 관련이 있어요. 높이서 따면 딸수록 등급이 높아집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게 그 아라비카는 굉장히 고도가 높은 곳에서만 재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커피의 맛이 점점 더 집중이 된다 그래요. 더 댄스가 있게 커피의 맛이 나온다고 합니다. 밀도 있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다 힘들지만 어떻게 커피를 그래서 구매해야 되고 어떤 걸 무슨 브랜드를 사야 되냐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기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근처에 있는 로스팅 하는 곳에 가서 사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거기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갔을 때 거기가 잘하는 로스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가서 이거 원산지가 어디고 이 원두는 트래킹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자기 원두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설명해 줄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충 넘기려고 할 거예요. 뭐
뭐 어디서 듣보잡이 와가지고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 라는 표정을 지으실 거예요. 그런 곳은 그냥 걸으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가서 그래서 이 커피는 어디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떻게 온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신나게 설명해 주시는 분한테 가서 사시면 돼요. 거기서 여러 종류의 커피 빈이 있을 거니까 거기서 비교해 보시고 마셔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계속 드시면 됩니다. 저는 바로 집 앞에 있는 로스팅 카페가 정말 로스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에 드는 커피 빈이 있어서 저는 싱글 오리진으로 그 블렌딩이 된 게 아니고 싱글 오리진 과테말라 걸로 늘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똑같은 세팅으로 똑같은 그램수로 똑같은 압력으로 항상 에스프레소를 마시기 때문에 맛이 달라지지가 않아서 맛없는 커피를 마셔서 하루를 망칠 일이 없어요. 뭐 저 같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커피가 아침에 한 잔 딱 마시는 커피가 커피 맛이 없으면 하루가 망쳐지는 분들, 꼭 일정한 커피 맛을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스팅이 되고 2주 안에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스팅이 되고 나서 2, 3주가 너무 지나버리면 안에 있었던 그 CO2가 다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건데 산화 과정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원래 있었던 커피 맛이 아닌 다른 맛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왜 그라인드 된 거를 사지 말라고 하냐면 그 그라인드를 하게 되면 커피가 그 원두인 상태일 때보다 가루인 상태일 때 공기와 접촉되는 면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뭐 그렇겠죠. 커피빈이 이렇게 생기는데 반만 쪼개도 중간에 있는 면적이 늘어나고 그게 또 쪼개지고 면적이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산화가 훨씬 빨라져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기 바로 직전에 그라인딩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라인더가 필요해요. 비싼 거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몇십만 원 떼니까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핸드 그라인더라도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집에서 맛있는 커피를 드시고 싶은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커피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맛있는 커피도 먹고 싶은데 귀찮아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캡슐 커피 드시면 됩니다. 에스프레소 전에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막 요즘엔 파우치 커피라 그래갖고 이렇게 뜯어갖고 드립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맛있는 커피를 드신다고 해서 드립을 해서 드시는데 벌써 그라인드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맛있게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맛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집에서 맛있게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다. 그리고 다음번 제 에피소드에서는 에어로프레스에 대해서 추출 방법을 제가 하는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같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0.1 해상도, 0.1g 해상도의 저울과 그리고 그라인더 그리고 시간도 잴 거니까요. 뭐 요즘에는 제 저울은 시간도 타이머도 재긴 하는데 그냥 타이머는 그냥 핸드폰 가지고 재시면 되겠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행복하십시오.